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의 중장년 세대에겐 추억의 장소로, 젊은 세대에겐 대를 잇는 기부로 기억될 장소로 종화체육관이 있습니다. 현재 종화체육관을 헐고 이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명칭의 새로운 복합 공간이 조성 중인데요. 이제 개관 시점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7년 준공돼 2020년까지 50여 년 가까이 울산의 대표적 문화체육공간 역할을 해온 종화체육관. 기부자인 고 이종화 선생의 이름을 딴 종화체육관은 중장년 세대에겐 학창시절 각종 체육, 공연, 축제 등의 장소로 기억됩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 선생의 장남 이주영 KCC 정보통신회장이 300억 원이라는 대를 잇는 통큰 기부를 해 민간 합동 건립 방식으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재건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부금 300억 원으로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9,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짓고 울산시는 여기에 168억 원을 더해 인테리어와 설비 공사를 맡았습니다.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는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IT 교육, 창업 등 복합 공간으로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합 공간으로 꾸며지는 이곳은 1층에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역사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기존 종화체육관의 명맥을 잇는 동시에 종화체육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집니다. 나머지 층에는 코딩 교육장과 청년 지원센터, 창업 허브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존, 벤처 투자존 등 전체 9개 분야의 시설이 배치됩니다. 건물 지하는 차량 20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주 출입구에는 인근 청설공과 연계한 야외 광장도 갖춰집니다. 현재 재건립 공사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 시점이 다가오자 김득겸 울산시장은 23일 오후 KCC 이주영 회장을 방문해 다시 한번 통큰 기부에 감사했습니다.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는 오는 9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김두겸 시장 등 울산시 대표단이 첫 일정으로 어제 중국 장춘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울산 창춘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기념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왕찌랜 창춘시장, 주선양 총영사관 등 두 도시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로비에는 울산시와 창춘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이후 30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두 도시 간 우정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같은 호텔에서 개최된 코트라 주관 울산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 현장을 방문해 울산 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입학 전형을 어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 의대는 내년부터 기존 의대 입학 정원 40명에 70명이 추가된 1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앞서 울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분 50에서 100% 자율 선발 허용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 80명에 87.5%인 70명만 추가해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이선호 시당위원장 등 당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부울경 당원과 함께 컨퍼런스라는 제목의 당원 소통회 장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부울경 선거에서 당초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원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늘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구 110만이 넘는 울산에 사고로 인한 절단 환자의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한 곳도 없어 전문 병원 설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김종섭 시의원이 울산시의 응급의료체계 현황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근 부산시의 경우
미세 접합이 가능한 병원이 5곳이나 되지만 울산은 한 곳도 없다며 전문 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답변에서 최근 3년간 119 구급대가 최초 환자 접촉부터 병원 도착까지 환자 이송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모두 1,6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무장의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식과 관련 법규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울산시가 광역시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무장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물리적 시설 개선 못지않게 시민의식 개선과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법규의 정비 개선 등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장의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잠잠했던 이 학교 간 국제 교류가 다시 점차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남창중학교는 지난해 대만 펑시중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올해는 처음으로 대만 학생들을 울산에 초대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체육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 사이엔 하양 교복을 입은 대만 학생들도 보입니다. 이 학생들은 대만 가오슝의 펑시중학교 학생들로 국제 교류를 위해 남창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남창중은 지난 2016년 펑시중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펑시중이 남창중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생들이 가서 굉장히 환대를 받고 또 이번에 펑시중학교 학생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멀리서 온 학생들을 환영하고 이 학생들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진 실내교육 시간. 대만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며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합니다. Today is a very unique experience for me because I've seen Korean culture. So after today, I think that my world view is bigger and I see everything bigger, differently. So I love today's experience. 한국 학생들도 대만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음식을 만들며 특별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작년에 대만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친구들을 돕고 싶었고 버디로서 하루를 함께하게 되어 뿌듯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남창중학교는 코로나 기간 중단됐던 국제교류를 지난해 다시 시작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엔 남창중 학생들이 펑시중을 방문해 국제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학교 36곳의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안심 비상벨은 학교 생활 중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벨로 비상벨이 울리면 호출 위치를 파악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비상벨 설치 조항이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교육청은 사업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주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 건축 기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진화 해안을 조망하는 전망 공간 조성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간절곶 공원과 진화 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한 솔개공원에 전망대와 조형물, 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이 들어서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서생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양, 문화, 휴양을 주제로 한 전망과 전시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울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와 구군을 비롯해 울산교육청과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기상대 등 1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관별 재난 대응 계획 발표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 지하 차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자동 차단 시설 설치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HD현대가 어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과 함께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상 액화수소 운송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쉘과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HD현대는 수소탱크와 수소엔진 개발을, 쉘은 운반선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HD현대는 향후 액화수소 해상 운송 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22개 단체가 선정된 가운데 울산의 2개 단체도 포함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 발전을 슬로건으로 걸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공모해 어제 연극 11개, 전통예술 7개, 클래식과 무용 각 2개 단체 등 모두 22개 지원 단체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는 지역 연극인의 연합체 성격인 울산 연극창작소와 공연제작소 마당 등 2개 단체가 선정돼 올 한 해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창작 공연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 감염병에 걸려 사망한 환자가 나왔는데요.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울산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락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바닷물의 온도도 오르면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월과 9월, 10월에 절정에 달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당 균에 감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복통이 발생하거나 다리에 수포가 올라오게 됩니다.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즉시 내원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어패류나 오징어 이런 것들을 잘 익혀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도마나 칼 같은 거는 소독을 잘 하시고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울산시는 감염병 대비를 위해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 시 대비 대응을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를 5월부터 5개월간 운영합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 시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사람 사이에는 전파되지 않는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GCN 뉴스 락영훈입니다. 울산 북구의 제5대 아동의회가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늘 해단식을 가집니다. 북구 아동의회는 지난 1년간 교권 존중을 주제로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했고 성명문 작성과 홍보 부스 운영, 행사용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교권 존중 인식을 높였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21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관련 사업의 하나로 매년 아동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회에서 의결된 의견은 구정사업으로도 반영됩니다. 울산 중부소방서 65119 안전센터와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오후 한국동서발전 사옥에서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동서발전 직원과 소방대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발전 본사 사옥 2층 공조실 배전반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중부소방서는 65119 안전센터와 합동 화재 진압 훈련을 비롯해 완강기를 활용한 인명 대피와 심폐소생술 교육 순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구 서동 2지구 등 9곳 총 1,600여 필지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활동을 가졌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구군과 함께 해당 사업지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업무 현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는 일학습병행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울산과학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가 취업 우수 캠퍼스로 선정됐습니다. 울산폴리텍은 지난해 대학 정보 공시 기준 취업률 84.5%를 달성하면서 지난 2021년과 22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전국 폴리텍대학 취업률 1위를 차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입학 정원을 120% 초과 달성해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